노후에 자산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크게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고수익을 노리며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자산을 복구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정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자산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노후 생활의 평온을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은퇴 이후의 자산은 수익보다 보존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고려할 것은 안전한 금융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은행 예적금, MMF 머니마켓 펀드 등은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어 노후 자산의 기본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65세인 A씨는 은퇴 자금의 30%를 정기예금에 넣고 매달 발생하는 이자를 생활비에 보탭니다. 이렇게 안전 자산을 확보한 덕분에 시장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금융기관별 예금자 보호 한도 1,000만 원을 고려하여 여러 기관에 분산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산을 여러 형태로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자산군에만 몰빵할 경우 시장 충격에 취약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채권, 우량주,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 등 다양한 자산군에 고르게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8세 B씨는 총 자산 중 40%를 미국 국채 ETF와 국내 채권 펀드에 투자하고 30%를 고배당 국내 우량주에 10%를 상업용 부동산 리츠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나머지 20%는 예금과 MMF로 보유하며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자산을 나눠두면 특정 시장이 침체해도 전체 자산이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아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생활비 23년치를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의료비, 가족 행사, 주택 수리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를 대비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70세 시부부는 연간 생활비로 약 3,6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치에 해당하는 약 7,200만 원을 별도로 고정예금과 MMF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덕분에 투자 자산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손실 난 자산을 급하게 팔 필요 없이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큰 실패는 급락하는 시장에 놀라 헐값에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자산과 현금을 적절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급격한 경기 침체, 금융위기, 예상치 못한 질병과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기본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평온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노년기의 존엄성과 여유로운 일상을 지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는 크게 잃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안전한 금융 상품 활용, 자산, 분산, 현금성 자산 확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꼭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자산이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만으로도 노후 준비는 한 걸음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이미 축적한 자산을 지키는 삶이어야 합니다. 무리한 욕심보다 한 걸음 물러서 안정 속에서 삶의 여유와 품격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노후의 자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안정은 돈이 흐르는 구조를 만드는 데서 비롯됩니다. 은퇴 후에도 자산을 잠자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규모는 작더라도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생활비를 보조하고 예기치 않은 지출을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우량 배당주에 투자하면 주가 변동과 무관하게 매년 일정 금액의 현금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는 국내 고배당 ETF와 미국의 대표적 배당주에 분산, 투자하여 매 분기마다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 배당금은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데 쓰이거나 다시 재투자되어 복리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 때도 배당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어 심리적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리츠 아리아이티스, 부동산 투자 신탁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리츠는 여러 사람이 자금을 모아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건물을 관리하거나 임차인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소액으로도 부동산 임대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7세 D씨는 주요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는 리츠 상품의 일부 자산을 투자하여 매년 약 5% 수준의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특성이 있어 노후 자산 포트폴리오에 좋은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국채나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에 투자하여 이자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만큼 신용 리스크가 거의 없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어 매우 안전한 수익원이 됩니다. A등급 이상의 안정적 회사채도 비교적 높은 이자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일정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E씨는 자산의 30%를 장기 국채와 A등급 회사채에 분산 투자하여 매년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생활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소액으로도 부동산 수익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가 리츠 투자나 소형 오피스텔 분양 투자가 있습니다. 직접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에 소액으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FC는 도시 상권에 투자하는 상가 리츠에 가입하여 매년 소정의 임대 수익을 받고 있으며 필요할 때는 시장에서 손쉽게 매도할 수도 있어 유동성 또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중요한 것은 크게 벌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흐르게 하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고수익 고위험을 쫓기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지만 끊임없이 들어오는 소득이 있으면 예기치 않은 지출에도 당황하지 않고 노후 생활의 품격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이 일하게 하라는 말은 젊은 시절만이 아니라 오히려 노후에 더욱 절실히 적용되는 삶의 지혜입니다. 노후에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현재 기준으로 필요한 생활비만 준비해 두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물가가 오르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소득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을 따라잡을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된 자산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수록 삶의 질이 하락하는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노후 자산 운용에서는 반드시 인플레이션 헤지 해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물가 연동 채권 TIPS, Treasury Inflation Protected Securities,을 일부 편입하는 것입니다. 물가 연동 채권은 말 그대로 물가가 오르면 원금과 이자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채권입니다. 즉, 물가 상승률만큼 자산 가치가 보호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실질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G씨는 퇴직금을 운용하면서 TIPS ETF를 포트폴리오의 15% 정도 편입해 두었습니다. 이 덕분에 최근 몇 년간 물가가 빠르게 상승했을 때도 자산 가치가 깎이지 않고 생활비 대비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량 기업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필수 소비재 식료품, 생활용품 등나 헬스케어 산업처럼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는 분야의 기업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을 유지합니다. 이런 업종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한 주식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HC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과 생활 필수품 기업에 소액씩 장기 투자하고 있는데 경제 위기와 물가 상승기에도 이들 기업의 주가는 견조했고 배당금도 꾸준히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안정성 덕분에 그는 매년 생활비 일부를 배당금으로 충당하면서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 증식 효과까지 얻고 있습니다. 실물자산에 소액 투자하는 것도 좋은 보완책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금, 농산물, 에너지 관련 ETF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실물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산의 일부 보통 510% 이내만 편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62세 I씨는 금 ETF와 농산물 ETF를 포트폴리오의 약 7%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이나 채권 시장이 불안할 때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동시에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을 부분적으로 막아주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노후에는 자산을 크게 불리려는 욕심보다 물가에 따라 실제 구매력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꾸준한 현금 흐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안전한 자산만 고집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밀려 실질 자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성과 수익성, 그리고 인플레이션, 대응력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게라도 물가를 따라가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결국 긴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됩니다. 노후에는 단순히 자산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이미 가진 자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금을 얼마나 줄이느냐는 노후 자산 방어에 있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전략입니다. 은퇴 후에는 현역 시절처럼 적극적으로 소득을 늘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조금 더 올리는 것보다 오히려 세금을 아끼는 쪽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자산 관리 방법이 됩니다. 실제로 은퇴 후 고정 수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금 부담이 체감상 훨씬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미리 절세 플랜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세액공제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매년 일정 금액을 불입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16.5% 또는 소득에 따라 13.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IRP를 추가로 활용하면 더 많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59세 직장인 J씨는 퇴직을 앞두고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600만 원씩 납입하여 매년 100만 원 가까운 세금을 줄였고, 이 세금 환급금을 다시 연금 계좌에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 매매 차익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 투자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특히 해외 주식형 ISA를 이용하면 글로벌 분산 투자도 가능하면서 절세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씨는 ISA 계좌를 통해 미국 배당주 ETF에 장기 투자하면서 매년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일정 한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운용할 수 있어 자산 증식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에 대비한 조기 플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생전 증여를 적절히 활용해 나누어 주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상속하게 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커지지만, 자녀들에게 미리 분산 증여를 하면 공제 혜택을 활용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5천만 원 이하씩 증여하면 별도의 세금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을 활용한 절세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금액을 보험으로 준비해두면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고 사전 설정된 수익자에게 바로 지급되므로 상속세를 줄이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65세 은퇴자 M씨는 생명보험을 활용해 사망보험금 일부를 자녀에게 갈 수 있도록 설정해 두었는데, 이로 인해 상속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깔끔하게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노후에는 얼마나 버느냐 보다 얼마나 아끼느냐가 자산의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세금은 무시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를 미리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은퇴 자산을 수십 %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노후의 평온과 여유를 지키는 가장 스마트한 전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후 준비를 잘한다고 해서 항상 안정적인 생활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 자녀 지원, 물가 상승 등 다양한 변수는 은퇴 이후에도 꾸준한 소득원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노후형 부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준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거창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취미나 관심사 기반으로 소소하지만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부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체력을 무리하게 소진하거나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노후에는 심리적 만족과 소득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가볍고 지속 가능한 부업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면 캘리그래피, 수공예품 만들기 같은 활동을 통해 소량 생산 판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취미 삼아 만들던 제품을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어스 등이나 플리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몇 건의 주문만 받아도 소소한 수익이 되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성취감과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재능 공유 플랫폼도 활성화되어 있어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가볍게 부업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회화, 독서 지도, 그림 그리기, 재테크 상담 등 자신이 잘하는 것을 소규모로 강의하거나 온라인 콘텐츠로 판매하는 식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이 부담된다면 줌즈움이나 클래스 100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후형 부업은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리스크가 낮아야 합니다. 큰 자본을 들여 가게를 열거나 무리하게 재고를 쌓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온라인 기반 부업, 소규모 주문제 생산, 강의 컨설팅 같은 무자본 소자본 모델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62세에 은퇴한 A씨는 평소 좋아하던 다육식물 키우기를 부업으로 삼아 소규모 판매를 시작했고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꾸준히 얻고 있습니다. A씨는 돈도 좋지만 누군가가 내 식물을 사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삶에 다시 활력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또한 노후에는 소득이 발생할 때 세금 신고와 건강보험료 변동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부수입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니 연간 소득 규모를 조절하거나 필요시 세무 상담을 받아 계획적으로 부업 활동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부업은 반드시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생계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일이 아니라 삶의 재미와 자존감을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소득이 따라오는 부업이 이상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작은 성취를 느끼며 경제적 여유까지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노후 생활 방식입니다. 결국 노후에도 돈이 흐르게 하려면 소소한 부업 하나쯤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오래 할 수 있는 것을 천천히 찾아보세요. 소소하지만 단단한 나만의 경제력을 갖춘다는 것은 노년기를 더욱 자존감 높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